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 속담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시나요? 실제로 2021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말 한마디로 시작된 괴롭힘이나 갈등 한 건당 연간 약 1,550만 원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해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생산성까지 떨어뜨리는 거죠. 오늘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로 일어났던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 어떻게 와전되고 신뢰를 잃게 되며 때로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2019년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김선미 선생님은 경력 15년 차의 베테랑 교사였는데요. 평소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육청에서 새로운 창의융합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어요. 김선미 선생님은 이 프로그램이 너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같은 학년 동료 선생님에게 이런 걸 왜 시키는 거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기는 할까? 정말 의미 없는 일 같아. 라고 목소리를 높여 불평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그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박 교감. 선생님이 교무실로 가던 길에 복도를 지나가면서 모든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김선미 선생님은 나중에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얼굴에서 피가 싹 빠지는 걸 느꼈다고 말했어요.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박 교감 선생님이 직접 듣지 않았더라도 그 복도에는 다른 선생님들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도 있었거든요. 결국 김선미 선생님이 학교 정책을 대놓고 비판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전달되면서 교육청 정책 자체를 반대한다. 학교장 방침에도 불만이 많다는 식으로 점점 과장되어 갔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박 교감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다른 동료들도 김선미 선생님을 말이 많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우수교사 추천에서도 제외되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되는 일이 잦아졌어요. 하지만 김선미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서 박 교감을 직접 찾아갔죠. 교감 선생님, 제가 복도에서 감정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자체나 선생님의 판단을 비판한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에게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지 고민이 되어서 나온 말이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나름의 개선안도 제시했어요. 아이들의 흥미를 더 끌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은 어떨까요? 라고 건설적인 대안을 내놓았죠. 무엇보다 그 이후로 정말 성실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몇 달 후 박 교감은 김선미 선생님에게 처음엔 서운했지만 선생님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지금은 오히려 더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2020년 코로나 시기 부산의 한 IT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박정호 대리는 마케팅팀 3년 차였고 당시 재택근무와 출근을 번갈아 하던 시기였는데 팀장의 업무 배정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같은 팀 선배인 이민수 과장은 집에서 할 수 있는 편안한 기획 업무만 주로 맡기고 박정호 대리에게는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현장 출장 같은 힘든 일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성과는 팀 전체 이름으로 나가니까 개인적으로는 손해만 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가장 친한 동료인 최영수 대리에게 털어놓았어요. 영수야, 너만 알고 있어.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 솔직히 팀장님이 너무 편파적인 것 같아. 이민수 과장님은 항상 편한 일만 주고 나한테는 힘든 것만 시키잖아. 이게 공정한 거야? 최영수 대리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정말 속상했겠다라면서 공감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부터 시작됐어요. 최영수 대리가 다른 동료에게 정호가 요즘 팀 내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라고 말했고 그 동료는 또 다른 사람에게 박정호 대리가
팀장과 이민수 과장을 비판하고 다닌다고 전했어요. 결국 팀장 뒤에까지 들어갔는데 그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박정호 대리가 팀 전체를 비판하고 다니고 이민수 과장의 능력까지 깎아내리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팀장은 박정호 대리를 불러서 정호야, 팀 내에서 불만이 있으면 나한테 직접 말하지 왜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라고 따졌어요. 박정호 대리는 깜짝 놀라서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했지만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서 전해진 후라 해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박정호 대리는 팀 내에서 뒷말 많은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몇 달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했냐고요? 박정호 대리는 먼저 최영수 대리에게 가서 영수야, 내가 너한테만 털어놓은 이야기가 어떻게 팀장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최영수 대리는 미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게 됐어 라고 사과했죠. 그리고 박정호 대리는 팀장과 1대1 면담을 요청했어요. 팀장님, 제가 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저는 팀이나 이민수 과장님을 비판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업무 스트레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였어요. 앞으로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팀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명확히 해명했어요. 무엇보다 그 이후로 작은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갔어요. 마감일 약속, 회의 참석, 보고서, 품질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해내면서 신뢰를 쌓아갔죠. 그리고 업무 분배에 대한 건의도 공식적인 팀 회의에서 건설적으로 제안했어요. 저도 기획 업무 경험을 쌓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결국 6개월 후에는 오히려 팀장이 박정호 대리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승진 대상자로도 검토받게 되었다고 해요.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2022년 서울의 한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신입사원 정수진 씨는 입사한 지 8개월 된 여직원이었어요. 정수진 씨가 배정받은 부서의 직속 선배인 한미경 과장이 정말 무서웠대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 어제 메일 제대로 확인했어? 왜 답장이 늦었지? 라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시작해서 점심시간에도 신입이 벌써 점심 먹으러 가? 할 일 다 했어? 라는 식으로 꼬치꼬치 간섭했어요. 더 심각한 건 퇴근 후에도 단체 카톡방에서 내일 아침 8시까지 보고서 수정해서 올려놔. 주말에 시간 되면 이것도 좀 체크해봐라는 식으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신입사원들은 그런 요구를 받지 않는데 정수진 씨에게만 유독 그랬다고 해요. 정수진 씨는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용기를 내어 같은 팀 김철수 부장님에게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부장님, 저 한미경 과장님이 너무 무서워요. 다른 동기들과 비교해봐도 저에게만 과도하게 일을 시키고 퇴근 후나 주말에도 계속 연락하세요. 실수도 아닌 걸로 혼내시고요. 김철수 부장은 그래, 그럼 힘들겠네. 내가 한번 알아볼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정수진 씨는 드디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고 안도했죠. 그런데 며칠 뒤부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김 부장이 비공식적으로 한미경 과장에게 정수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좀 신경 써주면 안 될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팀원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정수진이가 한미경 과장을 고발했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진 거죠. 한미경 과장은 화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신입 교육 제대로 시키려고 한 건데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다니네라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정수진 씨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에서도 정수진 씨 의견은 아예 듣지 않고 점심 약속에서도 배제하고 심지어 요즘 신입사원들은 참을성이 없다라는 식으로 돌려서 비꼬기까지 했어요. 정수진 씨는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되었다며 정말 절망했어요. 매일 출근하는 게 고문 같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죠.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것까지 진짜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진 씨가 실제로 한 일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김철수 부장에게 다시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부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제 이야기가 퍼진 것 같아서 한미경 과장님이 더 심하게 대하시네요. 김 부장은 그제야 자신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수진 씨는 인사팀에 정식으로 상황을 신고했어요.
이때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들을 정리해서 보고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른 신입사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죠. 또한 모든 괴롭힘 상황을 개인 다이어리에 상세히 기록해 놓았어요. 카카오톡 메시지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동료들의 이름도 적어뒀고요. 무엇보다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 직원 지원 프로그램 상담사와 정기적으로 면담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죠.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당당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는 마음가짐을 되찾아갔어요. 다행히 인사팀의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한미경 과장의 행동이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결국 한미경 과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고 정수진 씨는 다른 팀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새로운 팀에서 훨씬 건강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들이 있어요. 먼저 말하기 전 셀프 체크 5단계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이 말이 녹음되어 전체 직원에게 공개된다면? 이렇게 가정해 보세요. 실제로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녹음이 가능하잖아요. 둘째, 내가 이 말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단순한 감정 배출인지 정말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목적인지 구분해 보세요. 셋째, 이 문제를 해결할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직접 대화, 공식권의 상급자 상담 등 다른 대안들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넷째, 이 말의 모든 가능한 결과를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고려해 보세요. 다섯째, 일주일 후에도 이 말을 하고 싶을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일단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건전한 해소 방법들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안전한 건 직장과 완전히 무관한 사람들에게 털어놓는 거예요. 가족, 학창시절 친구, 온라인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판 등을 활용하세요. 단, 회사 이름이나 구체적인 인물 정보는 절대 언급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는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많은 회사들이 직원 지원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지역별로 직장인 심리 상담 센터도 있어요. 이런 곳은 비밀 보장이 철저하거든요. 세 번째는 개인 일기나 비공개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예요. 감정을 글로 정리하다 보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마음도 정리돼요. 네 번째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이에요. 복싱, 러닝, 등산 같은 격한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효과적이에요. 요리, 독서, 영화 감상 같은 정적인 취미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이미 말실수를 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신뢰 회복을 위한 3단계 복구 프로세스를 시도해 보세요. 1단계는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진심된 사과예요. 문제를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제가 감정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2단계는 100일간 일관된 행동 증명이에요.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약속 시간 지키기, 업무 품질 향상, 긍정적인 태도 유지 등을 최소 100일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3단계는 건설적 기여를 통한 가치 창출이에요. 단순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넘어서 팀이나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내세요. 새로운 아이디어 제안, 업무 효율성 개선, 후배 멘토링 등을 통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인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현명한 직장인이 되기 위한 핵심 원칙들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골든타임의 법칙이에요. 말이 와전되기 시작하면 정말 빠르게 확산돼요. 특히 요즘은 카톡, 슬랙 같은 메신저로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문제를 인지한 즉시 늦어도 하루 안에는 대응해야 해요. 두 번째는 공식 경로 우선의 법칙이에요. 불만이나 고충이 있을 때는 감정적으로 주변에 털어놓기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먼저 이용하세요. 상급자 면담, 인사팀 상담, 노사협의회 건의 등 회사마다 분명히 공식적인 해결 경로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방이 치료의 법칙이에요. 문제가 될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수습하는 것보다 100배 쉬워요. 혀끝에서 맴도는 말이 있다면 3초만 참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는 관계 자산의 법칙이에요.
평소에 동료들과 신뢰관계를 잘 구축해 놓으면 작은 실수 정도는 충분히 이해받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정기적인 소통, 작은 배려, 업무 도움 등을 통해 관계 계좌에 꾸준히 적금을 넣어두세요. 5번째는 360도 소통의 법칙이에요. 상급자, 동료, 후배 모든 방향으로 열린 소통을 하세요. 특정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실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만약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대신 소문의 출처를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다음 관련된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해명하세요. 여러분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걸 깨달았다면 즉시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한 것 같습니다. 무시해주세요라고 정정하세요. 상급자에게 고민 상담을 하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성향과 해결 방식을 파악해보세요. 비공식적으로 처리하는 스타일인지 공식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에 맞게 상담하는 게 좋아요. 혹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사팀, 노동청, 직장갑질 119 같은 공식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 들려드린 3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직장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셨을 거예요. 김선미 선생님은 진심 어린 사과와 건설적인 대안 제시로 관계를 회복했고, 박정호 대리는 오해를 명확히 해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인정받았으며, 정수진 씨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처럼 정말 언제, 어디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는 곳이 직장이에요. 하지만 실수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고 정직하게 대응하기, 평소에 좋은 관계 유지하기, 그리고 공식적인 해결 경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입니다. 특히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건 72시간 골든타임의 법칙이에요. 말실수를 했다면 3일 안에 반드시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해는 더 커지고 해결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동료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보다는 운동이나 취미, 전문 상담 같은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 더 신중한 소통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발전적인 직장 생활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요. 말의 힘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직장인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거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직장 생활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